그래서 로그 함수는 y는 로그 ax라고 쓰면서 정의역, 치역, 그래프 개형 순서대로 볼 때 정의역은 진수 조건이라서 x는 0보다 큰 거고요. 치역은 그래프 보면서 찾아내려고 그래프 개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남겨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x의 값이 계속 커지면은 값이 계속 존재하면서 커지는 값을 찾아낼 수 있는데 작아질 때는 계속 작아진다 하더라도 y축을 넘지 않는 점근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역은 아래로 계속 작아지는 값, 위로 계속 커지는 값을 가져서 실수 전체예요, 얘는. 실수라고만 쓸게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지금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지수함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전에 지수함수 마지막에 얘기할 때 역함수 언급하긴 했었는데 이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도 마찬가지 증가함수, 감소함수로 두 가지 형태로 나뉠 거예요. 지금 보니까 밑이라고 하는 애가 2였어. 그래서 우리 지수함수도 밑에 따라서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나누는데 얘도 마찬가지 밑에 따라서 증가함수와 감소함수가 나뉘어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은 두 가지로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로 나눌 건데 증가함수가 되려면 a가 1보다 크면 되고 감소함수는 0하고 1 사이가 되면 돼요. 그래서 살펴볼게요, 이따가.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지수함수하고 비슷한 거기 때문에 얘는 항상 지나는 점은 동일하게 있어요. 항상 지나는 점. 생각해봐. 지수함수는 원래 항상 지나는 점 어떻게 찾았냐면 지수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했거든요. 그럼 얘는 역함수니까 지수에 해당하는 게 어디였냐면은 여기거든요, x. 그래서 얘는 뭘 대입하는 거냐면은 찾는 방법이에요. x가 진수가 1이 되는 x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을 대입하고 나니까 얘는 1,0이 항상 지나는 점이구나. 요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찬가지 점근선이 있어요. 점근선.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은 점근선의 방정식, 점근선 다 동일한 거고 찾는 방법은 조금 이따 마지막에 쓸게요. 여기다 쓸 거고 y축이에요. 일단 y축. 그 다음에 식으로 쓰면은 x는 0이라고 쓸 거고요. 찾는 방법은 지수 찾는 방법이랑 비슷해요. 자, 로그 2의 x에서 얘는 조금 다른 점이 요거예요. 진수가 0이 되는 x값이에요. 그래서 x는 0이 여기서는 점근선이 될 거다. 그래서 y축이 될 거고요. 하나 더 그려보면은 감소함수, 즉 y는 로그 2분의 1의 x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얘도 마찬가지 특징을 갖고 찾는 게 모든 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 찾는 방법이 좀 빠르기 때문에 자, 얘는 진수 조건이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했는데 양수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이 되면 감소함수 될 거고 그 다음 항상 지나는 점은 좀 크게 그릴게요. 1,0 될 거고 2분의 1 대입하면 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 그려주면은 요런 그래프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요런 얘기도 할 수 있다. 로그 2의 x인데 얘를 우리 로그 배웠었잖아. 그래서 변형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제곱은 앞으로 빼내서 요렇게 쓸 거다. 그러면 로그의 2분의 1의 x제곱 2의 x하고 로그 2분의 1의 x하고 로그 2의 x의 관계는 y 앞에 마이너스 y를 붙여주면 무슨 축 대칭이야? x축 대칭 맞아요? 그냥 그림 보면은 이거 x축 대칭하면 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진수가 아니라 밑을 보게 될 때 밑이 역수관계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x축 대칭이구나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는 거고 사실 지수에도 있었는데 언급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좀 어느 정도 알아야지 더 그게 와닿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그 얘기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얘기하지 않고 바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예요.
그래서 역함수를 우리 아직 안 배운 반도 있고 지금 진도를 조금 나가야 될 반도 있는데 일단 설명을 좀 할게요. 오늘 배운다 하더라도 우리 역함수를 구하는 걸 어떻게 했었냐면은 자, 우리 지금 로그 AX를 이렇게 할 거예요. Y는 로그 AX를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배우냐면은 자, 이쪽으로 쓸게요. 여기 위로 가서 X하고 Y를 먼저 바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지수로 바꾸면 돼요. 그럼 지수로 바꾸면 AX제곱이 Y가 될 거고 따라서 우리가 Y는 AX제곱이 로그 AX의 역함수다라고 하고 역함수는 뭐의 대칭이야? 네, Y는 X의 대칭. 이게 Y는 X가 될 거고요. 여기에 대칭을 해서 그려주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다. 이게 지수함수잖아요, 사실. 자, 여기도 특이하게 Y는 X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보면은 역함수를 그리게 되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교점이 생길 거고 그리고 갑자기 못 그리겠지? 얘가 여기에 대칭이 되니까 이렇게 괜찮아요. 요거 여기가 1이에요. 교점이 생길 거고요. 자, 역함수 오늘 수업할 때도 얘기할 건데 역함수는 두 가지예요. 사실은 어떤 게 두 가지냐면은 교점이 없는 경우 y는 x하고 교점도 없고 로그 2의 x하고 교점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교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살펴봤을 때 y는 x에 대해서 교점을 만들어 즉 역함수하고 로그 a의 x하고 그 다음에 로그 x하고 ax하고 y는 ax제곱하고 교점을 찾으라고 하면은 y는 x하고 만나는 교점을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따가 역함수 수업하는 반은 그것도 다 다시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특징 잡은 것은 지수함수 역함수다라고 하는 것까지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요 다음에는 이제 계속 뭐 할 거냐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 건데 아마 요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로그 함수에 대해서 정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사실 많이 그려보기는 해야 되거든요. 얘를 이제 평행이동 한 거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페이지에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을 보면 자, 우리 정리는 안 할게요. 지수함수에 정리했으니까. 그래서 평행이동은 자, y는 로그 a의 x가 있을 때 자, 평행이동 첫 번째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 결과만 바로 쓸게요. 로그 a의 x-m 플러스 n이 될 거다. 그래서 얘를 평행이동했다라고 볼 거고 우리 지수함수도 이런 문제 봤었죠. 평행이동해서 겹쳐지려면 지수함수에서 밑이 어떠면 돼? 같을 때였죠. 네, 앞에 곱해진 거 상관없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밑이 같으면 평행이동하면 겹쳐질 거고요. 이 문제는 또 아마 교재에 나와 있을 거고 이거 보고 이제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정의역 찾아야 돼요. 자, 정의역은 원래 뭐였냐면은 진수 조건이랑 동일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0보다 컸는데 이번에는 그냥 n보다 크다라고 쓸게요. 집합기호 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치역은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치역 혹시 기억나요? 실수 전체. 그러면 평행이동해도 그 범위는 바뀌지 않아서 그냥 실수 전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할 거냐면은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은 자, 원래 그래프를 좀 생각해 보면은 a에 따라 바뀔 건데 a가 1보다 크다라고 해서 원래 그래프 요거예요. 그러면 얘를 평행이동하게 되면은 항상 지나는 점하고 점근선 기준을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n을 양수라고 해서 여기를 조금씩 움직여 볼게요. m,n으로 어디를 움직일 거냐면은 1인데 여기를 m 플러스 1을 움직일 거고 여기를 n으로 해서 항상 지나는 점은 여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점근선도 이동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평행이동, 대칭이동, 평행이동한 그래프예요.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래서 이 그래프 개형은 a가 1보다 크다라고 해서 그려준 거고요. 이 뒤에는 사실 선생님 조금 임의로 막 그렸기 때문에 만날 수도 있고요. 만나지 않게 그려질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특징 첫 번째는 항상 지나는 점은 여기 써놨어요.
진수가 1이 되게 하는 x값 n 플러스 1 대입하고 남는 것은 n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얘는 점근선의 방정식은 로그 a를 제외한 y는 다시 얘가 0 되는 x값이었죠. 미안해요. x는 m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근선까지 구해준 거고요. 자, 이거 역함수 구하는 거 좀 많이 볼게요. 이거 역함수 한번 구해 볼 건데, 역함수는 이거 왜 구하냐면은 이건 좀 익숙해지라고 구하는 거예요. 자, 얘는 바로 생각해도 괜찮고요. 원래 그래프가 뭐였는지에서부터 평행이동하면 되는데, 그냥 진짜로 그냥 한번 구해 볼게요. 구하는 방법은 x는 로그 a의 y-n 플러스 n이 될 거고요. n 넘어가서 x-n 로그 a의 y-m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진수로 바꾸게 되면은 y- 지수로 바꿀게요. 진수가 아니라 지수로 바꾸면 a의 x-n, 따라서 y는 a의 x-n 제곱 플러스 m이다. 그러고 보니까 평행이동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지수함수를, 즉 역함수를 구한 거에서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즉 얘는 그러면 y는 a의 x제곱에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는 n만큼 평행이동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는 수능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얘랑 저 로그 a의 x-n 플러스 n과 역함수 관계라는 것을 활용하는 문제는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킬러 문항이라든지 좀 많이 어려운 문제들은 얘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눈에 익으면은 문제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 한 내용에 대해서 정의역, 치역, 그 다음에 그래프 개형하고 특징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칭이동을 보면 대칭이동 네 가지 있었죠. x축 대칭이동부터 보면 뭐 대신에 대입을 했었냐면, x축 대칭이동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할 거예요. 어디서 시작할 거냐면 로그 a x를 가지고 대칭이동한 거고요. 따라서 결론은 마이너스를 곱해서 로그 a의 x가 됐었고, 자, 아까 전에 했듯이 이 마이너스는 a로 넘기게 되면 a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진수의 역수관계에 있어서는 x축 대칭이구나라는 것도 참고해서 알 수 있을 거고, y축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얘네는 꼭 괄호가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점. 원점은 둘 다 부호를 바꿀 거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 여기에 원점 대칭 이동이 될 거고, 네 번째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얘는 지수함수가 될 거다. 요거로 쓸게요. 이렇게 바뀔 거고, 역함수라고 얘기를 할게요. 아까 전에 얘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해서 역함수 관계라는 거, 그렇게 해서 y는 x 대칭 이동까지 얘기를 한 게 대칭 이동. 그래서 얘네들도 다 뭘 찾아야 돼? 여러분들이 정의역하고 저 네 가지 찾아야 되죠. 치역하고 그래프 개형, 특징 다 찾을 수 있어야 될 거고,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많이 그려보셔야 될 건데, 자, 기준을 누구로 잡고 하면 좋냐면은, 우리가 지금 y는 로그 a의 x를 가지고 얘네들을 대칭 이동시켰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보고 원래 그래프는 뭐였는지를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얘네들도 다 마찬가지 원래 그래프에서 뭘 했길래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주면서 문제를 접근하면 아마 조금이라도 더 처음에는 연습이 되실 것 같고, 좀 어느 정도 그게 되면 그냥 이거 바로 보고 정의역하고 뭐 치역하고 뭐 이런 특징들 다 바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자, 요 얘기는 안 했는데 여러분 이거 그래프 개형 그릴 때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로 계속 그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그거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4페이지 내용 넘어갈게요. 7페이지에 있는 대수 비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지수함수에서 대수 비교를 했었는데 크기 비교할 때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해 보란 얘기예요.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뭐가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밑이 1보다 커서 증가함수인지 0하고 1 사이에서 감소함수인지, 그게 여기서는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그래서 진수값 대입해서 찾으라고 하는 게 여기 문제인데, 여기 있는 거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이 로그 배울 때, 로그에서도 대수 비교할 때 아마 찾아냈었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함수에서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찾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대치수로 넘어갈게요. 최대치수 구하는 것도 역시나 뭘로 찾으라고 다 얘기했었냐면은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범위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자꾸 그래프 그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나중에 계속 연결되는 게 어디냐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 미적분을 배우는 학생들은 그래프를 어느 정도 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수투 내용도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뭐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나 삼각 함수에 대한 언급은 하진 않지만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다 뭐냐면 사실은 뭐 그래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래프 그리는 걸 자꾸 연습시키는 거고, 최대치수 구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 그래프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야 될 게 범위가 있어야지 그 범위에 맞게끔 최대치수를 다 뭐 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7페이지에 다 같이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최대치수를 구하다 보면은 9페이지에서부터 뭐가 필요로 하냐면은 치환해야 될 게 필요하대요. 치환하려면은 뭘 치환하는 거냐면은 반복되는 식을 치환할 거야. 그러다 보면은 주로 치환하게 돼야 될 게 로그 A의 x를 예를 들어서 t로 치환한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 항상 치환할 때 조심해야 될 거, 범위 조심해야 된다 그랬었죠? 자, 아무런 말이 없어. x에 대한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t의 범위는 실수 전체가 될 거예요. t는. 근데 만약에 x의 범위가 있으면은 그 범위에 맞춰서 t의 범위도 설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치환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환하고 나면은 주로 이제 또 2차 방정식 형태꼴이 나와서 2차 함수꼴,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치수로 문제가 바뀔 거라서 다시 2차 함수의 최대치수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 유형이거든요. 9페이지에 보면은 로그의 진수의 미지수를 포함한대요. 진수의 미지수를 포함할 때 어떻게 포함해야 되는지. 근데 얘는 사실은 이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걸로 넘어간 것 같기는 한데 문제가 좀 빨리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저기 있는 것은 방정식으로 같이 얘기를 묶어서 할게요. 자, 그 다음 단계 최대치수 다음에 이제 로그를 포함한 방정식, 로그 방정식 문제에서는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할 건데, 자, 얘도 조건이 있어. 일단은 조건은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 또는 밑이 같을 때로 할게요. 밑이 같을 때. 밑이 같을 때는 진수만 비교해주면 돼요. 로그 A에 fx랑 로그 A에 gx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fx하고 gx가 같다라고 하면서 x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A의 값은 1이 아닐 거고 0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에 x값이 얘네들이 같으면 되는데 대입했을 때 무슨 수가 나오면 안 돼? 둘 다 음수가 나오면 안 돼요. 진수 조건 만족시켜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x값을 구했을 때 여기에 대입했을 때 음수로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확인해서 그 x값을 대입해서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반드시 확인해서 찾아줘야 될 거다. 둘 다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x값 대입해서 요거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유형으로 밑이 같을 때, 책은 10페이지예요. 10페이지에 보면은 밑이 같은 경우, 자, 같지 않은 경우로 나와 있는데 같지 않은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을 거고, 이거는 진수가 같을 때 같게 만드는 방법은 있단 말이야. 밑이 다르면은 밑변환 공식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게 그런 걸로 변형해서 찾아주면 될 거고, 프린트에도 책에도 나와 있는 게 10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요거 고려하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해 주셨다가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치환할 거예요. 로그 AX를 T로 치환하는 거고요.
얘는 t는 실수 전체 범위가 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치환해서 찾아주면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로그를 취한대요, 로그를. 요 로그를 취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 어디에 로그를 취하냐면,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 보통. 자, 책에 있는 거 예를 들어 34번 한번 볼게요. 0이 몇 개야, 이거? 6개 맞죠? 자, 이렇게, 자, 로그를 취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수에 로그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로그를 취한다는 건 양변에 이렇게 로그를 붙여주는 거야. 로그 x에 로그 x 제곱. 그 다음에 우변도 똑같이 로그의 x분의,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우리, 진수 자리에 지수가 있으면 지금 양변에 뭐 한 거냐면은 밑이 10인 로그를 붙여준 거고요. 그거는 이따가 마무리할 때 정리해 줄게요. 로그 A, 로그 X를 앞으로 곱하기 로그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변은 뭐냐면 얘가 10의 6제곱이죠. 그래서 10의 6제곱 나누기는 빼기로 바뀌어서 로그 X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잠깐 여기를 치환합시다. T로. 그래서 좌변은 T제곱, 우변은 6-t가 될 거예요. 넘어가서 t제곱 플러스 t-6이라서 t는 -3 또는 2다. 이렇게.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로그 x를 치환한 거니까 -3 또는 2라서 x는 10의 -3제곱하고 10의 제곱이 정답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는 게 x값을 구하게 될 거고, t값 구해가고 끝내면 다 틀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x값 구해주는 것까지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할 때 뭐 했냐면은 로그를 취하려고 할 때 어떤 걸로 취해야 되냐면은 얘는 지수의 진수를 지수의 밑을 지수에 있는 요 밑은 안 써 있으니까 10인 거죠. 지수의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지수의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한다. 그래서 로그 x가 있어서 양변에 로그를 붙여줄 때 밑이 10인 로그를 붙여준 거고요. 그래서 로그 취하는 문제는 지수의 로그가 있어야 될 거고, 지난 시간에 아마 지수 문제 풀다가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 요걸로 풀면은 다 풀리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푸는 게 이제 로그를 포함한 방정식, 로그 방정식이라고 줄여서 얘기도 하더라. 그래서 여기까지가 로그 방정식 내용이고요. 다음 로그를 포함한 부등식, 로그 부등식도 보면 얘네들도 마찬가지 첫 번째 유형으로는 밑이 같을 때예요. 그리고 로그 A의 fx랑 로그 A의 gx가 있을 때 이런 부등호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자, 우리 지수할 때도 똑같이 뭐에 따라 바뀌었냐면은 얘는 밑에 따라 바뀔 거예요. 밑이 1보다 클지 0하고 1 사이일지 정한 다음에, 만약에 밑이 1보다 크다면은 부등호 바뀜 없이 여기에서 해를 구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인 감소함수인 거죠. 사실은 감소함수가 되면 부등호를 바꿔야 된다. 자, 여기에 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뭐를 고민해 봐야 되냐면 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fx가 0보다 큰 x의 범위랑 gx가 0보다 큰 x의 범위인지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범위를 구해서 그래서 공통범위가 정답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통범위를 구하자. 공통범위가 아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통범위가 있을 경우에는 공통범위 찾아줘야 되고, 진수 조건 때문에 또는 정의역 때문에 이렇게 성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들도 보면은 요거에 따라서 아마 공통범위 찾아야 될 문제들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유형은 또 치환하는 문제고요. 뭐 얘도 마찬가지 크게 문제 없어요. 실수 범위이기 때문에. 자, 치환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범위가 주어질 때만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범위가 없이 그냥 나와 있을 때는 그냥 T로 치환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3페이지 내용이었고요.
3번 문제는 아까랑 똑같아요. 로그를 취하는 건 동일한데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로그를 취하는 거였어, 아까? 지수의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하거든요. 근데 그 지수의 밑이 조심해야 될 건 0하고 1 사이일 때랑 그 다음에 그 밑이 1보다 클 때로 나눠서 밑이 1보다 크면은 이거 기 아니네요. 1보다 큰 거예요. 네. 그래서 1보다 클 때는 얘는 부등호가 바뀌지 않고요. 그 다음에 밑이 0하고 1 사이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양변의 로그를 취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게 있더라 라는 거고. 자, 그래서 책에 있는 거 몇 번을 볼까요? 42번 볼게요. 42번. 42번 문제도 보면은 7분의 4에 지수에 로그가 있어요. 좀 복잡하게 있네요.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x. 크거나 같다 7분의 4에 로그 2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지수에 로그 2로 되어 있는 경우라서 양변에 로그 2를 취해준다 라고 할 거고, 부등호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로그 2에 자, 그래서 얘네들을 앞으로 곱하기로 쓸 수 있을 거고요. 이거 7분의 4예요. 네. x의 최대값 구하래요. 이거 숫자가 복잡하네요. 여기에 앞에 곱한 거고 로그 2에 7분의 4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로그 2에 x-1 곱하기 로그 2에 7분의 4. 자, 여기서 뭐 할 거냐면은 로그 2의 7분의 4를 약분할 건데, 이거는 약분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자, 얘네들 숫자를 좀 봤을 때 양수야 음수야 그걸 좀 고민해 볼게요. 로그 2의 7분의 4는 왜 나눌 때 부등호 방향 바뀌려면은 음수로 나누면 바뀌는 거고 양수는 안 바뀌잖아. 그래서 로그 2의 7분의 4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예요. 자, 음수인 거 찾아내는 방법은 얘가 2보다 작으면은 0하고 1 사이 값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자,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로그 2의 4 마이너스 로그 2의 7이거든.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2 빼기 로그 2의 7 나올 거고, 로그 2의 7은 2점 얼마 괜찮아요? 약 2보다는 클 것 같아요. 7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찾는 방법. 로그 2의 7은 로그 2의 뭐보다? 4보다 크고 로그 2의 8보다 작은 거라서 2하고 3 사이 값이라서 얘가 음수라는 걸 알아. 그래서 로그 2의 7분의 4가 음수다. 자, 요거는 필기할 사람 필기하시고요. 지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제 양변에 로그 2의 7분의 4를 약분하면서 부등호 방향을 이렇게 바꿀 거다. 자, 마이너스 1은 로그 2의 몇이니까? 2분의 1. 로그 2의 2분의 1이 될 거고요. 더하기는 얘랑 곱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계산은 요것만 해주면 돼요.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x가 x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고. 이거 부등식은 푸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마저 더할게요. 얘는 이왕 한 거. 2 곱하면서 넘어갈게요. 2 곱하면서 넘어가면 여기는 2x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따라서 x의 범위는 1하고 2 사이다.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봐야 될 것은 우리 진수 조건이에요. 진수 조건. 진수는 x제곱 마이너스 x가 0보다 커야 되고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야 돼서 이 파란 색깔과 이 빨간 색깔에 뭘 찾아야 돼? 공통범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쓸 자리가 없어서 다 안 나오네요. 요것만 빨간색하고 파란 색깔의 공통범위 써주면 아마 객관식이 아니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최대값 x값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등식까지 여기까지 풀려면은 앞에 있는 게 어느 정도 좀 잘 훈련이 돼야 될 거고, 아마 잘 안 되면은 쉬운 문제 풀어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15페이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생활의 활용이라고 해서 계속 나왔던 내용들인데, 뭐 로그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지수도 있고요. 뭐 계속 나왔던 문제들을 잘 대입해서 찾아보는 문제니까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